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무더위 속에서도 폭염 폭우 속에서도 함앵커 간다는 현장으로 갑니다. 최근에 완주군의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완주군 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예정 부지가 인구 밀집 지역과 매우 가까워서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 오늘 업체의 이야기, 또 주민들의 이야기, 의회 이야기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찾아온 곳은 해당 업체인데요. 이곳 업체의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 일단 그곳이 어딘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소각장 시설은 완주군 봉동 구암리 1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대 의견은 아무래도 거기 그쪽 입장이 삼봉지구나 봉동 주거 지역에서 좀 가깝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를 하시고, 그 지정 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그 외부 지역에 폐기물이 반입이 돼가지고 이 시설로 들어서 환경오염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내의 어떤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타 지역 것까지 함께 들어와서 소각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군요. 네, 그런데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은 원래 그 법상 지역 제한이 없어요. 저희가 외부 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완주군 기본계획이라든가 완주군 산단 입주를 놓고 보면 앞으로 향후 많은 기업이 입주할 거라고 그렇죠.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그 입주 기업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로도 향후 2030년 이후에는 저희 소각시설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완주 산단이라든지 농공단지가 완주에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유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러면 완주에는 이런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아, 앞으로 어딘가에는 네. 이 폐기물들을 소각해야 될 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 업체의 입장입니까? 네, 그거는 2030년도부터 지방은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이고, 입주 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근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만 입주 기업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적게 감량이 될 거고, 그러므로 그 기업들도 경영의 개선이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주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주군의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 의회에서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완주군 의회에서도, 저희가 또 완주군 의회 의원들을 만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을 한 것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기업들 유치해 놓고 폐기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소각장을 반대한다. 그러면 대책은 완주군 입장에서는 있는 것인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기물은 공공의 시설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일단 자원 재순환 시설 전주 같은 경우도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재정이 들어가서 위탁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네. 근데 사업장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시설이기에 네. 누군가는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네. 그런데 이 시설이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동의 신도심, 주거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반대가 있기에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우선 이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그러니까 폐농약이라든지 유성 페인트통이라든지 폐유독물, 폐흡착제, 폐흡수제 이런 고온에서 소각할 수 있는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고온 소각을 30%로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합성 고무류 같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그러면 고온 소각 시설도 설립하시고 또 일반 소각 시설도 설립할 계획에 있는 거죠? 한 소각로에서 고온 소각과 일반 소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각로에서 지정 폐기물 고온 소각을 필요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은 고온으로 태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일반 소각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각시설 기계는 하나군요. 두 개입니다. 아, 두 개로 나눠서. 예. 예. 하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로 나눠서. 네. 하루에 그러면 총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다 합쳐서. 지금 190여 톤 처리할 수 196톤입니다. 196톤. 네, 98 풀로 톤씩. 가득 하루 종일 태웠을 때 예. 196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군요. 네. 그 이상은 처리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190톤의 처리량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일반 우리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처리량을 이해하시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이 양이 안 됐을 때는 외부에서 반입할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하시잖아요. 근데 반입에 대해서는 그게 허용이 돼 있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법적으로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소각장을 진행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준공까지 운영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 4, 5년이 걸려요. 네. 그러다 보면 2030년도까지 가까워지고 저희 소각장이 준공이 가까워지면 산단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지 않은 일반 기업들도 입주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이런 지정 폐기물 소각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네, 공장별로 폐기물 처리 단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는 폐열로 스팀 공급을 할 거거든요. 예, 예.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각 기업에서 공장에서 스팀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그 원가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환경 대기질도 미세먼지라든가 오존 농도가 현재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각한 열로 스팀 생산을 하고 그 기업에서는 화석연료 대신에 저희한테 스팀 공급을 받으면 그만큼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질 오염도 감축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 우선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업체 측의 입장에서는 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런데 꼭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봉 신도시 밀집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좀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주거 밀집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지역이 산단에서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산단에 있었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취소가 됐어요. 예. 공동에 둔산리에 있던 취소가 됐거든요. 그 지역보다는 저희가 더 멀고 그리고 저희는 산단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2.3km의 범위 안에 각종 학교가 있다라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비근한 예로 익산시라든가 타 지역 사례를 들어보면 익산 부송동은 소각시설에서 800m, 900m 안에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 부송동의 현재 소각 시설은 학교랑 그렇게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익산 부송동에 있는 신재생 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900m 안에 익산 궁동초등학교든 원광중학교든 뭐 부송도서관, 부송동 3번지 자연취락지구에는 일반 주민들, 공동주택은 부용 5차라든 리젠시빌 아파트든 이 900m 1km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가 이 소각 시설입니까? 네. 이게 같은 겁니까, 그러면? 같지는 않죠. 저희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이고, 예. 여기도 일반 소각시설. 일반 소각 시설이죠. 네. 차이는 있죠. 네. 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 1km 이내에 예. 학교나 도서관, 공동주택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과는 다른 소각 시설이라는 네, 측면에서 저희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온 소각이 30%가 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재산권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요즘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일반 지방도 저희 그 전주 지역이나 익산 지역도 이 소각 시설이 가까운 데 있는 데에서 그 재산상의 피해가 오히려 더 없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힘들어서 예.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좀 않고 있는. 그거는 뭐 부분입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행정적인 이제 절차가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또 전북지방 환경청에 제출할 서류라든지 네. 그리고 나서 최종에 또 지자체의 어떤 승인 여부 뭐 이런 네.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어떤 과정까지 거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를 했고 9월 12일 날까지
주민들한테 공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월 12일. 예. 예.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에 저희가 그 주민 의견을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본안 접수를 할 겁니다. 본안 환경 영향 평가. 근데 지금처럼 주민 의견이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반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네, 그 의견서는 초안 보고서에 전부 다 담아가지고 그 단지 이제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저희는 수립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본안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는 환경 영향 평가서 본안이 제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정 절차는 저희가 주민 설명회든 사업 설명회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통해서 최종 인허가가 떨어집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위반을 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예.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통과가 되면 마지막 완주군 지자체 승인 여부만 남는 겁니까? 네. 완주군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주민들과 의회에서 반대하는 입장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겠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소각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성 확보는 저희 소각장은 국내 시공 및 운영 실적이 가장 높은 그 스토커 방식의 소각로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스토커 방식의 소각시설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방식이고 그리고 또한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5단계의 최신 시설을 설치하여 대기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24시간 365일 중앙제어실 전자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와 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고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의회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권, 환경권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제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그렇게 우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본 소각시설은 완주군 산단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스팀 생산을 위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한 기업들에게는 자원순환을 통한 스팀 공급이 이루어지고 완주군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이 폐기물이라면 단순히 피하기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정 폐기물 소각장 설립을 하기 위한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입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거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완주군 의회 군 의원과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신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완주군 둔산리 모아일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모진이라고 합니다. 입주자 대표를 맡고 계시는군요. 입주자 대표님은 대표님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시라 말 그대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 보고요. 아직 어떤 반대 대책위가 구성이 된 건 아니시군요. 예,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반대 대책위가 구성된 건 아닙니다. 예. 입주민들 목소리 대부분은 어떻다고 보세요? 대부분은 이제 결사 반대죠. 결사 반대. 과거에 이제 폐기물 매립장 관련 사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똑같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입니다. 찬성 의견은 없습니까, 혹시? 이제 과거에 이제 주민들이 뭘 모를 때, 이제 뭐 님비 현상이다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거면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설치 위치가 왜 하필이면 주거 지역 인근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 민간 업체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죠.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최강 완주군 의회 의원님과 우리 대표님 같이 이제 KBS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만 이 아파트 지금 여기가 봉동읍 둔산 1로예요. 여기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직선거리로 2km 안쪽 한 1.89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삼봉지구와 또 현재 지금 봉동읍 둔산로에서도 가까운 거리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네. 또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그 안에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건강권, 환경권, 그런 뭐 행복추구권 여러 가지 이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꼭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꼭 그 뭐 운영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라면 주민들을 먼저 납득시키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주민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 주민 설명회에 준비된 자료도부터 다 거짓 자료였기 때문에 어떤 자료였길래 거짓 자료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이제 명확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다 똑같이 들었고 PPT로 제의를 네네. 받았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2026년부터 수도권에는 이제 직매립 금지가 되고 2030년부터는 폐기물을 직매립을 할 수가 없다, 아예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이 필요하다라고 논리를 펼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이제 생활 폐기물,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가정용 폐기물만은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직매립 금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사업장에서 내오는 폐기물 소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얼핏 듣기에는 앞으로 2026년, 3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폐기물이 직매립을 못하고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무조건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거짓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완주군에서 매년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든다, 수수료가 든다. 그걸 우리가 광역 폐기물에다가 주고 있다. 그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폐기물은 완주군에서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근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한 사업주가 비용을 내고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 인근에 있는 사업장들이 여기다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씁니까? 그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물류 비용이라도 절감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상 폐기물은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공공의 영역이다. 공공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민간에서 맡겨놓고 이거를 허가권을 줬더니 민간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 지역 거를 매립하고 소각하겠다고 하면서 허가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업권이 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비싸게 준 거, 또 처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돈을 비싸게 받고 가져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업 논리에 의해서 비싼 걸 받고 가까운 걸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업체 측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 뭐냐면, 네. 꼭 완주 산단 내 네, 폐기물만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에 상관없이 네. 반입이 가능하다. 네. 이 부분은 공통된 의견인데, 그렇다 보니 네.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 네. 사업 측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산단의 폐기물도 받지만 네. 더 돈이 되는 멀리 있는 네. 것들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처리량을 물어봤더니 190여 톤 네. 일반 소각시설, 또 고온 소각시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 설치하려면 우리가 왜 189톤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명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한 대로 완주군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주에서 나오는 폐기물, 익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했길래 189톤이 나오는가? 업체는 190여 톤이라고 했으니까 비슷합니다. 예, 예.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산출량을 거기다 넣은 걸 보면, 완주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2단지나 그 지금 계획되어 있는 국가산단을 갖다가 산출량에 포함을 했거든요. 근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 아직 계획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량을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임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산출량을 포함시켰고, 그다음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테크노밸리에는 환경부하고 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실제 산출량이 연간 18,000톤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8,000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간. 예, 연간. 근데 이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본인들 임의대로 6만 톤을 갖다가 거기다 산출량을 합산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 산출량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총 폐기물 양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량의 11%밖에 되질 않거든요. 네. 나머지가 이제 사업장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인데, 이분들은 그 사업장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을 완주에서 소각한다는 얘기인데, 완주에서 나오는 양은 굉장히 극히 미비하다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배출한 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화해야 된다는 개념은 맞지만, 네네. 결국 이분들은 그 논리로 소각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대로 전국에서 폐기물을 가져오겠다, 이 산출량하고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산출량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설명회 네. 거기에 참석하셨죠? 네네.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가 허점이 많고 예. 사실이 아니라 주장을 하셨는데 예, 예. 업체 측에서는 어떤 주장? 업체 쪽에서는 답변을 못 하죠. 아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맨 앞장부터 자기네들이 이걸 설치하겠다는 목적이나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수도권이 언제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전국으로 언제부터 직매립 금지하는데 본인들이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할 게 아니면서 왜 사업장 폐기물이 직매립이 안 된다는 걸 숨기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라고 문의했을 때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입주자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전문가하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옆에 최광호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만큼 이제 충분한 공부를 하셨고 또 주민들끼리도 사전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각장이라고 하는 업체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업체 측이 지금 현재 소각 방식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소각로를 운영하는데 그 소각로가 스토커식이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소각로를 개발했던 부분이 있고 현재는 이제 일본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그 환경이나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 자체가 친환경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이어서 완주군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최광호 의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대표님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시고 얼마만큼의 논리를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업체 측의 입장도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판단은 또 판단대로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 보통 이제 완주군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 유치를 하고 우리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인당 GRDP도 늘어나고 성장하는 완주군 보통 이런 이제 논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 산업단지 공장들이 내뿜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도 하나의 또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지금 업체는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논리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반대 논리가 있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그 폐기물 양과 현재 저희가 완주군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 1 나오는 양이 0.4톤 즉 400kg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일반 폐기물이죠. 그거는 한 11톤에서 12톤 합치면 하루 나오는 양과 이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양이 전혀 근거가 맞지 않고 현재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고 현재 유지가 되면서도 이 지정 폐기물 양이 많으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한 대로 필요한 그 시설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주군에 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추후에 멀리 계획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 단순히 이익을 위한 처리 시설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주민 한 사람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단지 꼭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떤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앞서 대표님과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근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사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니까 완주의 유희태 군수님 입장이 주민동의 없는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 지금 이런 입장이 맞죠? 네, 20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유희태 군수님하고 차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실에서. 거기서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유희태 군수님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었고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냈었고 그 언론 보도도 2023년도에 이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거리상에 매우 가깝다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시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을 또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같이 이동해 주시죠. 네. 최광호 의원님, 우리가 이제 이곳 예정지 공원 장사시설 공유원이고 공원묘지가 있고 안에 이제 과수 단지 같은데 이곳 그 넓이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5,000평에서 6,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면 이제 농지입니까 그러면? 네, 현재. 이 농지를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뭐 많이 남아있고, 네. 이제 첫 단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민분들이 지금 아직 진행 첫 단계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본인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지금 현재 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최근에 삼봉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주민 의견서를 자발적으로 해서 한 680장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청 폐기물 팀에.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주민 의견서를 지금 계속 받아서 지금 제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되게 이 지금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되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업체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문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완주군 백도리에 폐기물이 그렇게 많은 폐기물 산이 묻혔을 때 자, 주민들은 다 그냥 좋은 거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몇 명을 제해서 주민들을 또 현혹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측에서 나름의 이로운 점, 장점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폐열, 그러니까 스팀을 산업전 이주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떤 폐 자원의 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다. 동시에 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그 설명이 다가가지 않는군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좀 걱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완주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폐기물 매립장이나 처리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업체들도 지금 업체하고 똑같았거든요. 어떤 명분이나 목적을 내세워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그 두 업체 다 결국은 한 업체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고 불법 폐기물을 100만 톤이나 매립을 해놨고 또 한 업체도 완주군 소유의 공원부지에 뭐 불법 폐기물을 잔뜩 또 매립을 해놨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결국 그 부담은 완주국민의 혈세로 충당을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세금을 들여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제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제도들이 또 보완이 되고 앞으로 또 잘 법적으로 정비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명분도 없고 목적도 맞지 않고 그래서 돌아도 이 지역이나 아니면 이 전라북도나 아니면 지역에 있던 폐기물 처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장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